상한 척하지 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좀 가까이 해라. 안녕하세요. 좀 땡겨서 하라고. 요. 다시 할까? 아니? 계속해. 벌써 두 번째야 이렇게 다시 하는 게. 더워서 빨리 끝내야겠어. 맞아. 맞네. 우리 진짜 엄청 오랜만에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한 2달 만인가 한 달 반 만인가 그렇죠. 거의 그런데 되게 당차게 시작했는데 2개 하고 사라졌어. 시험 기간이었어요. 시험 기간. 여러 가지로 바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변명하면 너무 안 되나? 아니 저는 시험 기간이고 수익 준비하느라고 돈 벌느라고 당장 내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트장이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틀라 그랬는데 선풍기에 그러면 마이크가 감도가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 제가 부채질을 전혀 고고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진심 더워서 이러고 있다는 거. 그 마이크 그 부채가 저희 어머니가 입원하고 병실에 계신 옆에 분 할머니의 보호자분이 저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주 의미 있는. 그래서 네 선풍기를 틀려고 했는데 이게 휘잉 소리가 너무 심해서 제 작업실에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하여가지고 여름에 되게 시원했어요. 그 32도를 하면은 내부가 28도가 유지가 되더라고 늘. 그래서 에어컨과 에어컨이란다. 선풍기와 제습기만 있으면 정말 쾌적한 환경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가 한 28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안에가 29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 난 그래서 여름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 그래서 주로 작업을 할 때는 저의 더러운 몸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통을 벗고 있어요. 에어컨은 내년쯤에 달으려고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하라서 그리고 설치비가 너무 많이 설치비가 에어컨 값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렇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에어컨 없는 녹음실에서 녹음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뭐 할지부터 얼른 얘기를 좀 하긴 해야겠다. 오늘 그래서 자꾸 저랑 녹음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친구가 그 이름 안 밝혔나? 다 지웠지?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심군이라고 하고 있어요. 심씨인 거 말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네, 심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심군이 자꾸 저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뭐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해보라고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쓴 에세이를 가지고 하는 건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얘는 뭐 이러나 저러나 그래 봐라 약간 라는 느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방송 준비도 안 해요. 그냥 와서 놀다 가는 느낌으로 아니면 약간 나를 까는 재미로. 근데 그거를 그치 그걸 원하니까. 그걸 원한 거죠. 그걸 내가 원한 건 맞는데. 그치. 네. 그래도 그냥 가끔 얄밉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오기 전에 이 에세이를 보고 저도 대충 무슨 말을 할지는 생각해보고. 진짜? 옵션을 봤어? 와서 내가 줘서 읽은 거 아니고? 아니야, 며칠 전에 읽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 별로 의미 있는 얘기가 없어 내 입장에서. 이게 왜 의미가 없어? 동의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하라는 게 나를 까고 싶어서 하는. 그렇지. 그렇구나. 네. 어쨌든 오늘 그래서 에세이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에세이 내용이라기보다는 제가 도니닷컴이라는 미술 사이트를 저만의 이제 미술 사이트를 처음 만들고 처음으로 내놓았던 에세이를 가지고 왔어요. 원래 그 전에 한 5년 동안 미술 블로그를 하면서 에세이를 쭉 써왔는데 조금 퀄리티 좋게 제대로 써보자는 그 마음다짐과 함께 도니닷컴을 만들고 처음으로 내놓았던 건데 제목은 이 회차 제목이랑 똑같이 어린 왕자의 관점으로 라는 미술 에세이고요. 에세이는 제 도니닷컴에 가시면 읽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라디오로 올리게 되면은 에세이 링크도 같이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를 얘기하고 있냐면 왜 어린 왕자를 읽다 보면은 그 집에 대해서 어린 왕자가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집에 대한 설명을 마구 해도 결국에는 되게 비싼 집이라고 가격과 함께 얘기를 해야
아, 그 집은 참 좋은 집이겠구나라고 말하는 그런 어른들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미술에서는 조금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을 보는 게 조금 더 자기만의 의미가 있는 미술품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정리해 놓은 글인데요. 읽고서 간단하게 아까부터 계속 난 동의하지 않아. 난 동의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 맨날 이러고 노니까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음. 도니님의 이건 불더 나 익숙해지지가 않는다. 도니님의 에세이에서 나온 얘기는 그 어른의 입장에서 그렇게 본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이 어른의 관점이 아니면 틀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중압감이 있다는 것도 그런 있었죠. 무서움 때문이 그죠. 메인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저는 그거랑은 약간 다르게 음. 누구나 다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닌가. 그게 그 중압감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니님이 쓴 거는 이거랑 다르다. 음. 이거에 대한 문제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랑 같기 위해서 보는 거고 달라지면 안 되는 거랑 같아야 되는 같은 소린가? 같은 소리 아닙니까? 결국에 당신은 그냥 나에게 반기를 들고 싶었던 거야. 넌 그런가 봐. 생각해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 그냥 내 의견에 반대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런가? 아닌데 약간 달랐는데. 난 모르겠는데 뭐가 다른 거지 지금? 근데 우리 대화가 늘 이래서 그렇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 오늘 좀 말린 것 같은데 전혀 할 얘기가 생각이 안 나. 근데 이거 덥다. 너무 더운데? 이게 조명이 덥네요. 버텨. 조금 땀 흘리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에어컨을 달도록 열심히 돈 벌고 있어요. 그럼요. 또 뭐지? 그래서 약간 왜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집의 외적인 설명을 듣고 그 가치를 막 이 집이 뭐 파란색의 지붕을 가지고 있고 정원에는 뭐가 있고 뭐 거기에 뭐 어떤 게 달려 있고 뭐 예쁘게 이렇게 장식이 돼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이게 4억짜리 집이래요라고 하는 게 되게 간단하게 가치를 판단하는 그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그 그림도 좀 그런 식으로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막 피카소 같은 그림 보면은 이게 외적으로 어떻게 생겼나 보다는 얘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래 라는 말과 이게 몇백억 개 그림이래 라는 그런 좀 뭐라 그러죠? 배경적인 설명을 듣고서 와 이건 정말 좋은 그림이겠구나 라고 하고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 근데 그 모습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좀 미술을 감상하는 입장에서 조금은 방해 요소로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고서 넘어가 버리는 게 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른의 모습이 조금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근데 그러면 그 미술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피카소 그림을 봤을 때 돈 말고 어떤 기준에서 그래서 봐야 여기서도 될까요? 얘기하자면 나는 피카소 그림을 꼭 좋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피카소 그림 보면은 진짜 솔직히 좀 괴상하지. 괴상하잖아. 그 색깔도 괴상하단 말이에요, 약간. 근데 피카소가 평생 그런 그림만 그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피카소 그림을 보고서 막 진짜 얼굴이 막 눈이 옆에 가 있고 눈, 코, 입이 어딘지 다 찾기도 힘들어요. 어떤 그림들은 입체파가 그런 그림이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외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이런 거보다는 역사적으로 입체파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 입체파라는 그림을 보고서 그 파리에서 그 피카소는 스페인 사람이지만 파리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파리 중심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인기를 구가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그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을 때 주위에서 파리로 놀러 왔다가 그 그림을 보고서 영감을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은.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유럽 주위에 있는 모든 되게 많은 화가들한테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부분이 좀 뭐라 그러죠?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나요? 이게 꼭 그림 외적으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게 유명한 게 아니라 다른 화가들이 하도 피카소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 음.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가치가 굉장한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가지고 외적으로 이거를 보고서 와 이거 아름답다 하면서 막 몽환적으로 빠져들고 이러면은 이게 나는 일반적인 취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이제 일반 관객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일반적인 관객분들이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듣고서 와 이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래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 이제 나쁘지 않은 거겠죠.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 뭐 주로 큐레이터가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그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던가 하다 보면은 알 수 있겠는데 근데 어린아이가 만약에 거기 앞에 가가지고 야, 이 그림 진짜 유성해 엄마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조금 미술 작품을 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좀 그 자유로움. 그래서 너무 미술관이 근데 그렇게 하면 음. 미술의 어떤 그 가치의 진정한 부분을 못 보고 지나가는 건데 그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꼭 진정한 가치가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이러는 것보다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런 거를 강요하면은 관객분들이 미술이랑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귀찮잖아요, 사실. 영화 보고 그러는데 뭐 역사적인 가치나 이런 거를 보고서 막 보지는 않잖아요. 좀 더 가볍게 소비되어야 될 필요가 그래서 있다. 조금 더 저는 가볍게 소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를 말을 깔끔하게 되게 잘 정리해 주네. 그러려고 있는 거죠. 그래, 넌 짱이야. 이거 편집해야지. 왜? 부끄러워 내 칭찬. 약간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좀 너무 무거운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현대 미술들은 되게 가벼워지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슬픈 얘기지만 미술에 그냥 이렇게 조예가 깊기 위해서는 미술의 조예가 깊은 게 아니라 미술을 접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좀가 뭔가 교양 있어 보이고 뭔가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미술에 대한 조예로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매력으로 미술을 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싫다. 그런 것만으로는 미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좀 뭐라 해야 되죠? 또 이게 약간 제 이런 의견에 반감을 가지신 분들 많은데 저는 미술이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중에 하나로 바뀌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외국이 너무 옳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는 되게 재밌는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미술 작품들로 인해서. 그래서 막 퍼포먼스 아트 같은 걸로 퍼포먼스 예술 같은 걸로도 해가지고 어떤 작가 하나가 어떻게 보면 명동 거리에 있는 빈 큰 거대한 뭐라 그랬죠 상가 같은 거를 잠시 빌려요. 2주 동안만 작업을 하려고. 그래서 2주 동안 거기다가 컨베이어 벨트 있잖아요. 그 왜 물건 이렇게 지나가게 해놓는 그런 거를 그 설치를 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리스트화하는 작업을 했어요. 2주 동안.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건 다 버려버렸어요. 마지막에 결국에 30피인가를 가지고 있었대요. 30피가 뭐야? 30피가 한 400원 정도? 아. 그러니까 동전 30피 말고는 가진 게 하나도 없었대. 그러니까 2주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리스트로 분류를 해가지고 다 버리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40만 명인가 50만 명인가 그걸 보러 갔대요. 그런 작업 자체나 막 이런 거 벌어지는 그런 해프닝들 그걸 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와서 재미있기도 하고 물론 거기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내가 가진 물건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약간 소유에 대한 부분을 늘 얘기하는 작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이 작가가 뭘 하는지 이해가 된 상태이기도 하고 근데 그럼으로써 소유에 대해서 40만 명 5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저는 그런 작은 생각을 일으키는 게 하나의 미술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좀 가벼워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꼭 무겁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근데 생각도 들고. 가벼워지고 미술이 하나의 엔터테인먼트가 되려면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재미를 추구하나요? 저는 재미를 되게 추구하는 편입니다. 저는 재미를 추구했으면 싶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미술을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거에 대한 에세이를 쓴 지는 조금 됐는데 돈이 들어오는 그림이라는 에세이가 또 있어요. 제가 썼던 그림 그 글 중에. 근데 거기서 그 중국 작가 그림 하나가 우리나라 SNS에서 돈이 들어오는 그림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음, 가짜 의미로 덧붙여져가지고 막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냥 중국 작가 그림 한 사람 그림이거든요. 이가 되게 많고 머리 약간 빡빡머리에 되게 활짝 웃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의미는 왜 중국이 원래는 자본주의가 아니었다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사상이 마구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혼란을 표현한 작품이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그냥 돈이 들어오는 그림이라고 하면서 그 작품 해설로는 중국의 엄청난 거부가 그린 그림이어가지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 부적 효과가 있다는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물론 틀린 의미이지만 그렇게 좀 가짜 의미를 갖다 붙임으로써 되게 엄청나게 많은 뭐라 하죠 공유와 댓글들을 받으면서 되게 재미있게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렇게 의미를 잘못 전파하는 거. 근데 언젠가 그 관객들이 아 이게 사실은 그냥 중국 작가의 그림이고 이게 그냥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있던 중국 사람들한테 갑자기 들어온 자본주의와 이런 혼란에 대해서 생각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세계 역사를 좀 알게 되는 그 재미도 있지 않을까. 네, 막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근데 미술 작품 자체를 뭐라 그러죠? 흥미롭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의미여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방금 얘기했던 예시는 완전 틀리게 얘기하는 걸로 좀 흥미를 돋궈낸 약간은 좀 잘못된 예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의미여도 좀 말하는 거나 그 뭐라 그러죠? 이벤트성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좀 더 재미있게 전시회를 펼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약간 뭐라 그러죠? 엔터테인먼트로 즐기는 그 우리나라가 엔터테인먼트로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은근히 적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는 영국에서 유학을 조금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시회에 커플이 되게 많이 와가지고 이거 편집 잘해줘. 전시회 커플이 와가지고 조금 사진만 찍고 가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림을 보면서 어린애들처럼 야 이거 색깔 진짜 이상하다. 아니면은 와 진짜 못생기게 그렸다. 사진을 찍으면서 그 정도 얘기는 안 하나요? 안 하나요? 하나요? 아니 저희는 많이 얘기를 해서. 아 그런가요? 조금 더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가요? 근데 정말 사실 제가 봤던 최악의 예는 물론 그분들이 이미 들어갔다 나갔던 걸 수도 있지만 입구에서 사진만 찍고 가는 분도 봤어요. 그런 분들이지. 그 그렇겠죠? 전시회 갔다 와야지 뭐 그쵸, 교수님이 그쵸? 인정을 해준다고. 그런 거 하나 있었거든. 아. 아니 나 근데 재밌게 갔다 왔어. 한 음. 2년 전에 음. 가우디 그 음. 특전 뭐 이런 거 음. 한번 했었는데 그때 여자친구랑 같이 갔다 와서 얘기를 많이 하고 역시 학문은 융합학문이 최고다. 결론은 그거였어. 나의 결론은 사람이 하나만 파서는 안 된다. 아니 근데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큰 전시회만 잘 되는 부분도 좀 있잖아요. 근데 그 갤러리 거리에 가면은 아직 조금 그래도 요즘에 DDP나 이런 데서 하는 전시회들은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벌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 작은 갤러리에서 뭐라 해야 되죠? 좀 너무 올드한 느낌으로만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좀 재미가 없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전시회라는 틀은 다 맞춰놨는데 좀 안에 뭔가 새로운 느낌이 많이 없어서 보는 재미가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DDP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조금 큐레이터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재밌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괜찮은데 좀 작은 갤러리나 이런 작은 갤러리 이거 이상한데 작은 갤러리 소규모 전시. 그죠 소규모 전시 같은 부분에서도 잘한다. 작은 갤러리의 소규모 전시 같은 부분들에서도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죠? 좀 다양하고 새로운 전시들이 좀 나오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기획을 전문적으로 해보실 생각은 없나요? 저는 기획을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만약 제 공간을 나중에 따로 만들어서 아니 그 본인 전시회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어.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서 제 전시도 하고 다른 분의 전시도 돕고 하면서 하는 거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그래도 이제 슬슬 나이가 많이 먹고 있지만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며 일단 주가 끝난 다음 야, 편집 잘해라. 안 들어가게 해라. 그러게. 응? 어? 음소거 처리할게. 야, 그거 이상하잖아. 그냥 없애라고. 어쨌든 그냥 이 부분 잘라. 어쨌든 그래서 길게는 한 5년, 6년 이렇게까지 좀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 후에 조금 해서 전시나 이런 것도 하고 싶고요. 재전시도 하고 싶고 그걸 큐레이팅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큐레이팅도 하고 싶고.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관객들의 마인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에세이를 썼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 에세이의 대부분이 약간 이런 그 개인의 가치와 취향을 존중해서 조금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미술을 바라보자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제 근데 모든 저는 이 미술이 이렇게 진지하게만 소비가 되어지는 게 기존 작가들의 의도 때문이지 않나. 왜냐하면 가볍게 볼 수 있는 전시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예전에는 건요. 왜냐하면 일단 큐레이터, 뭐 도슨트나 이런 걸 들어봐도 딱히 재밌는 건 없잖아요. 재밌는 건, 난 재밌었던 도슨트는 정말 옛날 회화 같은 거 보면 뭐 역사적인 사실들이 많이 역사적인 담겨 있기 사실이나 때문에 뭐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재밌는데, 특히나 현대 미술에 와서는 정말 도슨트도 찾기 힘들고 그런 그죠. 도슨트가 있어봤자 그렇게 막 흥미가 막 많이 돋궈지진 않는 그죠. 그런 게 특히 현대 대부분이었- 미술에 오면은 되게 필요 없는 전문 용어들이 많이 그렇죠. 등장을 하면서 아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네, 약간 현학적이죠. 음. 그러니까 내가 좀 위험한가? 나도 들으면서도 네. 나도 나름 전공생인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약간 이런 말을 할 때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미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술이 가볍게 소비되는 걸 원하는지 좀 잘 이해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아예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네 맘대로 하고 이렇게 꺼버려. 그래서 애초에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말한다는 거는 못 알아듣는 내 잘못이 아니라 못 알아듣게 말하는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슨트는 관객이 알아듣게 얘기해야 되는 직업인데 그거를 관객이 못 알아듣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못 알아듣는 내 잘못이 아니라 전공생인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들는 게 내가 공부를 못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지만 아니 도슨트라는 사람이 일반인한테 얘기해야 되는 도슨트라는 사람이 전공생한테도 못 알아듣는 말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확실히. 그래서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저는 확실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관객들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전공생도 못 알아듣는 말을 읊어놓는다는 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도슨트가 있다면 좀 더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근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어떤 좀 고고한 미술적 가치를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술이 가볍게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 내 작품을 감상을 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배경 지식과 이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도니 씨는 그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이건 사실 근데 의미가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 고고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고고학적인 지식을 쉽게 관객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직업이 도슨트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대부분의 도슨트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관객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한다면 그거는 확실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쉽게 전달해야 되는 게 전문가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쉽게 관객들한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잖아요. 미술 전문가 중에서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해를 못 시킨다면 그 사람들 직업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아직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전문 도슨트나 전문 큐레이터는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되게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근데 아직 도슨트를 보면은 대부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어르신들 중에서 그쪽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직 진짜 전문 인력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슨트 쪽으로.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근데 확실한 거는 일반 관객들한테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일반 관객들한테 미술을 설명해야 하는 사람들이 일반 관객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는 거는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반 관객들한테 재밌게 접하는 음, 걸 음, 원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일반 관객이 그걸 안 봤으면 좋겠는 거지. 어느 정도 지식이 차 있는 사람들만 보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거지. 아무한테나 소비되지 않고 선택적 소비냐, 포괄적 소비냐, 뭐 그런 차이이지 않나. 근데 너는 포괄적 소비를 원하지 않나. 그죠. 하는 근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술이 인문학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인문학은 많은 사람이 보고 같이 발전할 수 해야만 하는 문학 아니 뭐라죠? 문학이 아니라 학문? 근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소수만 발전한다고 해서 전혀 뭐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넌 뭐 생각하는데? 넌 어느 쪽이야? 나는 그쵸. 왜 문학은 굉장히 엔터테인먼트적인 기질이 많습니다. 독서 토론회 많고요. 뭐 TV 뭐 인문학 책을 읽읍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되게 미술 쪽으로만 오면 굉장히 그 무거운 느낌이 좀 있죠. 교양이 좀 더 높아야 되고, 뭔가 말처럼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 이런 느낌을 왜 꼭 가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은 저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음, 그리고 그 대학 교양 수업을 들어봐도, 아닌가, 대학 교양 수업 비슷한 것 같아. 근데 교양 수업에서 미학사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미학사는 많이 하지. 근데 미학사 같은 가볍게 거면 하지. 근데 되게 무겁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그 교수 그죠?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뭐 생각해보니까 대학 그 교양 수업은 뭐 다양하게 하는 것 같은데, 왜 근데 사람들이 정말 그런 미술관 이런 거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왜 무거운 느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시회 가면은 진짜 빨리 보고 나오거든요. 그냥 한번 쓱 돌고서. 사실 저는 뭐라 해야 되지? 근데 그림에서 되게 많은 걸 느끼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 감동을 느끼고 있는 사람 많은데 저는 그러지 못하는 타입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음. 이게 처음에 어떤 뭐 회화나 이런 작품을 보면, 박물관 가서 뭐 미술관 가서 보면 진짜 한 3시간, 4시간도 금방금방 가는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세 번 이상 되면 다 보던 그림이 그래서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은 그림을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 안에 담겨 있는 스토리가 되게 재미있는 그림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매일 이렇게 와, 이 그림 진짜 되게 재밌다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그림이 있는 곳에 가서 보면은 쉽게 발길이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와서 이 그림을 보고 근데 막 이게 오늘 보면은 저는 되게 프랑스 거기 어디죠? 누구를? 아니, 루브르 말고 이게 시계 동그란 거 입고 있는 거기에 있는데요. 내셔널 갤러리. 내셔널 갤러리는 영국에 있는 거고. 그렇네. 그 올랭피아라는 그림 할 땐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게 스토리가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프랑스를 3번 갔는데 두 번 동안 한 번은 박물관이 다 파업을 해가지고 못 보고,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냥 쉬는 날이어서 못 보고, 그래서 3번째 갔을 때 겨우 본 거예요. 그 그림을. 이름이 뭐지? 그 올랭피아하고 있는 데가 나도 이름을 까먹었어. 나 이제 한국 온 지가 1년 가까이 돼가니까 나도 갔다 왔는데. 이제 아마 그 영국에 있던 그 문구점 이름도 막 다 까먹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맨날 놀려. 너 영국에 있던 거 맞냐면서. 그래서 네, 하여튼 그런 거 있으면은 그 앞에 오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약간 그 그림의 팬이 된 거지. 그 그림의 막 터치나 이런 거에 감동을 느끼는 편은 아니어서 제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조금 되게 많이 이야기가 옆길로 빠진 것 같은데, 약간 그냥 그 앞에서 와, 이 그림 진짜 못생겼다라는 이런 말도 하면서 좀 가벼운 느낌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르쉐. 맞아, 오르쉐. 맞아. 거기야. 둘 다. 오르세. 오르세 오르쉐 미술가. 오르세 아니야?
몰라. 프랑스 발음 어떻게 되는지 몰라. 뭐든. 어쨌든 약간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랬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미술관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된 얘기는 음. 지금까지는 이제 어, 미술이 그렇게 약간 좀 가볍게 소비되지 않는다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볍게 소비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일반적으로 가볍게 소비된다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부모님들한테 물어봐도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음, 내 생각에도 생각해보니까 음, 문학이랑 미술이랑 놓고 보면 확실히 미술이 더 음. 무거운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것도 옛날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약간 게임이랑 책이랑 미술 세 가지로 해가지고 약간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그 문화적 서열이라는 에세이였는데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서열을 매기자면은 근데 저는 일단 문화적으로 서열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편견이라는 그 결론을 내리면서 얘기했던 글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미술, 책, 게임이잖아요. 약간 순위가. 근데 인기도로 보면은 정반대거든요. 대중적인 인기도로 보면은 게임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그래서 그게 책이고 문화적 서열이 생기는 게 그다음 아닐까요? 미술.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제일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가? 그러니까 뭐 어떤 미술도 음. 살 사람이 몇 명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아니 근데 아니 약간 아니 그지? 소수가 독점하는 음. 거면 당연히 가격은 그러니까 가격이 아니라 그 가치는 높아지지. 이게 독점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은 독점하려는 시도가 겉으로 보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독점하려는 시도 자체가 도슨트가 말을 어렵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의도된 그런 음, 독점이라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모든 게 다 음, 쓸모없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아니지. 없애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음. 말하는 그런 그래서 관객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서 그런 도슨트가 기가 죽게끔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괜찮은데. 몇 명이나 듣겠습니까마는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앞으로 누가 그딴 말 했냐 그러면 도슨트를 갔다 와서 이해가 안 되면 얘한테 보내주세요. 어, 그럼 얘가 내가 가서 근데 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나 진짜 미안한 얘긴데 응. 네가 그 정도의 그게 되니? 아니 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응. 납득할 만한 수준이야 네가 그러니까 뭐 어떤 게요? 그런 학문적으로 네가 어떤 발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저 에세이도 열심히 쓰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공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간판이 중요한 뿐이지. 아니 근데 뭐 근데 학사만 가지고는 좀 나 이거 약간 여기 해가지고 이거 만지기 시작하는 거 봐. 약간 초조해지기 시작했어.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왔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학력으로 밀어붙이고 싶진 않고요. 제 에세이나 이런 거를 읽고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제 간판 보고 제 의견을 믿어주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제 그 사이트에다가 제 이름이나 얼굴은 올리지 않는 게 그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기에서는 찍고 있지만 네 어쨌든 그리고서 학력이나 나이 이런 거 절대 쓰지 않고 딱 에세이만 올려놓습니다. 그 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랑 이런 거 방송 그래서 이런 것만 해서 저는 제 의견을 듣고 제 글을 읽고서 제 의견들에 동의를 해줬으면 하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전달될 거라는 믿음도 있고요. 약간 그런 그 정도? 네. 그 어떻게 보면 미술이나 이런 거도 다 문화인데 문화라는 거 자체가 소수에만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거슬리는 말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민주사회잖아요. 옛날에 그 뭐죠 왕권 시대 때나 왕이랑 귀족들만 즐기던 거였지. 지금은 대중적인 시대인데 대중 전체가 네. 왜 도리도리 하는 거야? 응? 응? 아니야? 응. 뭐가 아니야? 그냥 아니야. 그 동의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뭐 미술에 지금까지 이렇게 가치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독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있었어요. 그 미술 종말론이라 그래가지고 현대에 들어와서 미술은 이제 종말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게 부서진 계기가 저는 팝아트나 이런 현대 미술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옛날처럼 계속 했다면 진짜 종말이 왔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변화가 찾아왔다는 거. 근데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랑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쯤에서 정리해도 오늘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 편집 좀 잘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써 있는 얘기는 많이 안 했나? 거의 다 했나? 거의 다 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유난히 그 어른한테 주는 중압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뭔가 정답을 찾아야만 하는 그 느낌? 그 정답을 알아야만 어른이라는 느낌? 근데 꼭 미술 앞에서 어른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린 왕자의 관점으로라는 에세이를 썼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그 미술 앞에서 좀 그 개인적인 취향이나 가치를 좀 중시하시면서 좀 개인적인 생각과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자유롭게 하시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미술관 안에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건데 여가 시간에 꼭 공부를 하고서만 즐길 수 있는 걸 한다는 거는 그리 옳지만은 않은 이야기지 않을까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놀면서 하다 보면 조금씩 지식은 알아서 쌓일 거고 저는 이렇게 재밌게 사는 게 충분히 가능한 현대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아니, 엿을 먹입니다. 아니, 진심으로 오늘 좀 많이 생각해보고 가는 것 같은데. 뭐야 갑자기? 착한 척해. 네 그러면 끝내도록 해야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텀 길지 않게. 이제는 금방 또 다시. 이렇게 그 에세이로 얘기해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맨날 주제를 생각하느라 바빴는데 맨날 내 에세이 쓰고 이러는 거를 얘기를 드리면서 좀 미술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면서 제 의견도 얘기를 하고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듭니다. 오늘은 내가 얘한테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 정말 다행인 게 응. 처음에 아까 그렇게 한번 말리고 아무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래도 많이 뽑아낸 것 그니까. 같아. 그래도. 잘해. 그럼. 짱이야. 그럼. 오늘 얘가 저 밥 사줬어요. 버거. 아니 근데 어디서 그렇게 쿠폰을 쭉쭉 꺼내는지 할인을 잘 받더라. 땡럭. 괜찮은 것 같아. 너 빼고 다 알아. 진짜? 왜 한국에는 나 빼고 다 아는 게 너무 어쨌든 많아. 다 한 시간에. 마지막에는 좀 노가리도 좀 오겠습니다. 까고 해야 하고 좀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좀 친근함도 쌓고 요즘에. 그리고 그 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유튜브에 댓글로 말을 조리 있게 해주세요라는 요구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가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죄송한데 이게 그렇게 고품격 그런 라디오가 아닌데 이거는 그냥 네 어쨌든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희가 안 읽는 게 아니라 피드백은 열심히 하는데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서 답글을 못 드렸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얘기 나눈 이 에세이는 도니닷컴에서 읽을 수 있고요. 제가 올려놓는 방송하는 곳에마다 링크를 달아놓도록 할게요. 많이 읽어주세요. 그럼 마무리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